프리웨이트냐 머신이냐 그냥 재미로만 해야 되지 아이씨 프리웨이트가 최고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하시는 데에서 너무 공식화해서 운동하시지 않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아틀란티스라는 브랜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세현입니다. 올해도 이제 어느덧 다 지나가고 저의 비시즌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합에서 헤드저지였던 타일러 매니언 부회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번 비시즌 훈련 계획이 청사진이 좀 그려졌어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등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시즌 등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이 될 거고요. 전면에서는 보강할 게 크게 없다. 어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면에서의 디테일한 부분 정도만 뭐 있을 것 같고 훈련 방향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복근 강도가 깊이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피드백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더 보완하거나 막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외복사근 비중이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외복사근 기능적인 훈련과 복직근의 밸런스 이런 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만 문제는 제가 지난 5월 달쯤에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농구하다가 와손이 찢어지는 그 부상을 입고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즌을 이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통증이 좀 있고 참고 시즌을 이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나비효과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깨 치료부터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병원을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훈련 스타일은 해왔던 대로 가겠지만 요새 또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고볼륨 트레이닝이 내추럴한테 오히려 더 권장된다 말씀드렸었죠. 그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저볼륨 적극 권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수 기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염두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적게 해도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여러모로. 그죠? 에너지 세이브할 수 있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저볼륨을 여전히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탑 컨텐더가 되고자 함이라면 역치값을 올려서 고볼륨 트레이닝에 맞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체력 수준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목표로 갈 겁니다. 이제까지 굉장히 저볼륨 트레이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볼륨 트레이닝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기기부터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은 순서상 오늘은 저는 이제 어깨 운동을 하기 좋은 날이라서 어깨 운동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팔을 좀 곁들여서 제가 아무래도 따지자면 프레스 비중이 좀 높았던 편이기 때문에 레이즈 비중을 최근 한 1년 넘게 많이 늘렸었습니다. 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프레스 비중이 너무 적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프레스를 더 많이 할 때가 내가 볼 때는 어깨 모양이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프레스 비중을 좀 늘려갈 거고 다만 이제 고볼륨이 좋다고 했잖아요. 프레스 비중을 늘리고 레이즈도 많이 하고 그냥 많이 하는 쪽으로 하려고요. 근데 또 난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는 저볼륨으로 나를 보고 다시 저볼륨 트레이닝 하려고 한다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되네. 근데 제가 많이 해봤자 다른 선수들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을 거예요. 그래서 권장되는 볼륨은 주당 30세트 정도예요. 제가 볼 땐 그 정도 했을 때가 몸이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가슴만 봐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강도나 사이즈가 조금 약해진 느낌이 나는데 가슴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확실히 한 20세트 이하로 줄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세트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당 볼륨은 30세트 이상은 나와야 돼 확실히.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쉬는 거는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틀 가까이 쉬는 거는 매우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비시즌 동안 맨날 운동하지 않을 거고 적어도 이틀은 좀 쉬려 한다. 그래서 고볼륨 트레이닝이면서도 확실하게 휴식을 하는 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볼륨이 전체적인 볼륨이 결국에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 휴식을 자주 쉬니까 한 번 운동할 때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맞겠죠. 천천히 올려가 볼게요.
이제 뭐 시합 끝난 지 2주 됐는데 뭐 힘이 갑자기 2주 만에 다 회복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 달 정도를 회복을 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시즌 내내 훈련하던 중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회복은 아마 한 2달, 3달 걸릴 거고, 그 뒤부터 이제 증량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바로 감량을 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좀 더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선수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내추럴 기준입니다. 시합 준비를 예를 들면은 한 6개월을 했다, 감량을 6개월 했어요. 그러면 오프 시즌은 그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꼭 반드시. 그래야지 회복도 충분히 되면서 성장할 시간도 갖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시합을 한 7개월 정도 준비했으니까 적어도 14개월 정도의 이상의 비시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년에 시합을 냉정하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싶으실 거기 때문에 IFBB 프로리그에서의 제 모습을,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성장은 좀 포기하고 바로 시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나이도 이제 많은데요, 얼마 남았다고 지금 뭐 1년, 2년 쉬겠어요. 제가 바로바로 나가야지. 제가 만약 20대였으면 저는 한 2, 3년은 푹 쉴 것 같습니다. 쉰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더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갖겠죠. 그래서 보고 계신 그 젊은 선수들, 또 예비 선수들 계시면 부디 조급하지 말고 충분히 성장할 시간을 좀 제발 가져요. 뭐 이번에 시합 뛰어가지고 세컨콜 불렸는데 내년에 또 나간다고 얼마나 좋아질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져요. 다이어트 문제라면은 괜찮겠지만 사이즈 문제야? 그러면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3년 정도는 충분히 체중을 올릴 시간을 가지세요. 전 다행히 전면에서 사이즈 지적을 받진 않았는데 후면에서 사이즈 지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나는 진짜 2, 3년만 주어지면 괜찮은 사이즈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네요. 중간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드린 랭킹닷컴 제품들은 제가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는 크리스피 닭가슴살과 그리고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몬스터 슬라이스 닭가슴살입니다. 맛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오리지널 맛이랑 훈제 맛이 있습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 33g, 왜냐면 150g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라이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먹기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이 저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비시즌 동안 고독한 닭가슴살 그리고 크리스피 닭가슴살과 더불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찾게 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맛 같은 경우도 조금 다릅니다. 매실 농축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감칠맛이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도 그냥 밍밍한 닭가슴살보다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리스피 닭가슴살 같은 경우 제가 뭐 이거 너무 수차례 추천해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안 드셔봤던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랭킹닷컴 제품들 가운데 신선해 생 닭가슴살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먹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오프 시즌을 맞아서 이렇게 감자칩과 함께 크리스피 닭가슴살을 이렇게 먹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촬영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간식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매운맛을 못 먹다 보니까 오리지널, 카레맛, 스파이시 맛 이 세 가지 중에서 스파이시 맛 빼고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스파이시 맛도 맛있어요. 다만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이제 안 먹고 있고, 피디님 같은 경우는 스파이시 맛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저는 항상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근본 있는 오리지널 제품을 항상 많이 먹고 여러분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촬영 장소는 여기 진팔공 쇼룸인데 이 광고라고 생각하실까봐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닌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진팔공 쇼룸을 항상 이제 편하게 제공해주시는 그 대표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해본 머신들을 기반으로 브랜드 평점을 한번 매겨보면요,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그 아이언짐에서 해본 바로는 아틀란티스가 1등.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아틀란티스라는 브랜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뭐 거기에 제일 많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머신이 자주 교체되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헬스장에 괜히 많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제일 많은 이유가 있었다. 좋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꽤 많이 있었다. 근데 레버리지는 이제 브랜드가 너무 뭐 임수되고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현재 브랜드로만 딱 보자고요. 해머스트렝스 명불허전이다. 그 다음에 너틸러스, 역시 미국의 또 근본 있는 브랜드더라. 이 정도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왓슨, 꽤나 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파나타, 거품이 좀 많이 꼈다. 최고로 좋진 않더라. 해머스트렝스랑 비슷한 급. 근데 그거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좀 별로인 브랜드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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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리고 짐80. 안타깝게도 아이언짐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파나타도 없었어요, 참고로. 아이언짐에 있는 머신은 아틀란티스, 해머스트렝스, 레버리지, 왓슨, 프라임, 너틸러스. 제가 못 본 게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 그리고 아스날 스트렝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머신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네. 그리고 그 아이언짐 대표의 취향이겠죠. 근데 테크노짐은 없더라. 테크노짐은 사실 이미지가 호텔 피트니스에 어울리는 이미지죠, 사실. 그래서 그냥 저는 아틀란티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았다는 미국에 다녀온 소감입니다. 근데 또 서부는 또 달라요. 서부에서 헬스장 제가 가봤던 데는 해머스트렝스랑 너틸러스가 되게 많았고, 근데 의외로 프리코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 이 미국 브랜드 하면 손꼽히는 게 해머스트렝스, 너틸러스, 프리코 이게 세 개인데, 그냥 사이벡스, 라이프 피트니스, 해머스트렝스 그냥 3회1차라고 봐도 되고, 거기에 너틸러스랑 프리코 이렇게 해서 5개 브랜드가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브랜드거든요. 그거가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가면 당연히 짐80이 많겠죠. 독일도 한번 가고 싶다. 독일 피보 내년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덤벨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요거 2세트만 해볼게요. 와. 자, 그 다음은 제가 짐80 머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와, 확실히 늘어난 구간에서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마지막에 후반부에 했었던 것처럼 늘어난 구간, 이 구간에서 한번 최대한 감속을 하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그렇지. 여기서 천천히. 아주 좋았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왼쪽이 진짜 너무 잘 됐어요. 레이즈로 한 세트 정도만, Y 레이즈인데 후면 삼각근이라든가 하부 승모근 타겟이 아니라 삼각근 전체를, 특히 측면 삼각근을 타겟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앞에다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Y자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측면 타겟 되도록, 전면이랑. 그때 너무 숙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슴이 살짝 든 상태가 되면 삼각근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번에 했었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어깨 측면, 전면은 다 펌핑 돼서 종료하고 후면 삼각근 조금 할게요. 자, 항상 이것도 자주 설명드리는 거라 생략합니다. 요새 제가 제일 느낌 좋고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후면 삼각근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스찬 호나우두 마냥 슈 이렇게 하는 동작 알죠? 그게 최고 좋습니다. 팔꿈치로 대신에 좀 더 뒤로 많이 쳐주세요. 슈 이런 식으로. 팔을 딱 필 필요 없어요. 팔꿈치 구부러져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힘 빠졌지만 남아있는 힘을 뒤로 한두 발짝 나온 상태에서 쭉 펴고 늘린 상태에서 조금씩만 파시알 운동을 해주는 거야, 마무리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후면 삼각근 콤비네이션. 한 세트 만에 완전 펌핑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두 운동입니다. 오버헤드 익스텐션이고 보통은 외측도 타겟이 된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운동하면 여기 타겟이 되고 여기 부하가 좋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걸 성급하게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식이라는 거 자체가 수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수학의 젬병이지만 그거는 알아요. 공식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이 수많은 증명과 복잡한 공식들이 얽혀 있다는 거, 그리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운동에 대해서는 공식화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변인들이 있고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하시는 데에서 너무 공식화해서 운동하시지 않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공식화할 수 있어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잡한 운동들은 증명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개개인의 많게는 괜찮아요. 나한테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들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화할 수 있거든. 남들한테 그게 적용될 수 없을 뿐이죠. 아주 좋아. 확실히 프리웨이트가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머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머신 아무리 좋아도 프리웨이트 하긴 해야 되고, 뭐가 우위에 있다, 뭐가 완벽하게 호환한다,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프리웨이트만 하는 사람은 머신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 머신만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프리웨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조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저는 뭐든지 다 조화가 되게 중요하고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치우친 사상이거든요. 내추럴 보디빌딩 발전을 위해 전 나름대로 힘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대가리 깨져도 내추럴 보디빌딩이라고 할 만큼의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 뜻이 이제 약물을 인정하자, 리스펙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내추럴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도,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레디컬하게 가면 거부감을 갖고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PC주의만 봐도 시작은 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레디컬하게 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계몽시키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보기 싫어지죠. 뭐든 적당해야 된다. 제가 Q&A나 이런 거 할 때도 말씀드리듯이 밸런스 게임 재미로만 하자고. 알겠죠? 프리웨이트냐 머신이냐 그냥 재미로만 해야 되지, 아이씨 프리웨이트가 최고야, 아이 머신만 해도 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둘 다 해야지. 현명한 사람, 그거 두 개 고민할 시간에 둘 다 취하는 사람. 맨날 그러잖아. 카리나냐 윈터냐, 그거 고민할 시간에 차우는 둘 다 사귄다. 제가 이제 대회 체중이 결국에는 이번에도 72kg더라고요. 이제 하체가 조금 빠져서 작년보다 좀 내려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또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3, 4년 전이랑 시합 체중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몸이 더 좋아졌거든? 커질 때는 더 커지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어느 정도 한계의 체중에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보디빌딩 쪽으로 발전한다는 게 체중을 늘려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포징이 좀 나아지고 기능적으로 개선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 미세하게 채워지면서 발전하는 거, 보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한계 체중에 가까워진 내추럴 보디빌더는 체중이 올라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체중 너무 올리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지난 1, 2년 동안 올리려고 열심히 막 먹고 이런 게 오히려 장기에 부담만 주고 탈만 만들어냈고 오래 크게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개선되게 만들고 포징을 개선하고, 이게 저의 그 발전에 더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운동 그리고 약간의 팔 운동과 복근 운동까지 마쳐봤습니다. 저는 이제 비시즌 동안 열심히 이번 시즌을 근거로 삼아서 잘 운동을 한 뒤에 프로 데뷔까지 저 얼마 안 남은 그 커리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곧 크리스마스기도 하고요. 괜히 또 더 고독해지기도 하는데 올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즌 마무리도 좋았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이런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면서 또 따뜻한, 마음 따뜻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여러분들도 가슴 따뜻한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김승현이었습니다.